1번 가자. 운동량 보존 또 쓰면 되는데 조금 까다롭다고 느꼈을까요? 이거 풀어본 사람들은 아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데 이 문제 한번 잘 봅시다. 처음에 운동량이 P, 그죠? 얘는 운동량이 0.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처음에 운동량의 합이 지금 그냥 P니까 나중에도 운동량의 총 합은 그냥 P가 나오면 돼. 그리고 물론 방향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P만 이제 만족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게 충돌을 하고 나서 A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지. 가능성을 이제 보고 열어두고 보면 되는데 특히 이렇게 또 문제에서 운동량을 뭐 속력이 얼마다 이렇게 안 알려주고 운동량 그냥 P 이렇게 줘버리면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단순한 거야. 결국에는 운동량 보존이니까 뭔가 처음에 이 P가 유지가 된다. 그것만 계속 꽂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식을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처음에는 운동량이 A의 운동량 P밖에 없었지. 충돌 후에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합치면 또 P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뭐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A, B가 충돌한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3배다.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의 3배라 그랬으니까 방향이 여전히 방향을 안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충돌 후 A가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하면 1대3 이렇게 되는 거지. 1대3의 비율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여전히 뭐야?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지만 지금 이 A의 충돌 후 4분의 1P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도대체 모른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오른쪽이 되는 것과 왼쪽이 되는 거는 천지 차이죠. 이 두 운동량을 합쳤을 때 P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왼쪽으로 가는 4분의 1P라면 합쳤을 때 4분의 4가 안 나오죠? 4분의 2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운동량 보존이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뭐 A를 속력을 V라고 잡자고. 그래서 MV가 있었다. 근데 충돌 후에 A는 MVA로 움직이고 충돌 후에 B는 OMVP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자.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운동량보다 이 운동량이 3배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 VB는 분명히 이 충돌 후 VA로 바꿔 쓰면 얼마가 되면 될까? 5분의 3 V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A라는 기호가 거슬리면 그냥 우린 이걸 통일해서 어떤 V 프라임 충돌 후 속도지 이렇게 쓰면은 지금 이 친구의 운동량과 이 친구의 운동량이 몇 대 몇? 1대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족시키는 값을 해놓고 보니까 이상하죠. 왜? MV 프라임이 만약에 오른쪽이라면 B는 오른쪽인 게 확실한데 속도가 5분의 3V 얘는 V 얘가 더 빨라버리지. 그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뒤에 있는 물체가 더 빠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더니 A는 확실히 충돌 후에 뭐다? A는 분명히 반대로 움직였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식을 바꾸면 돼? 여기 A의 운동량 MV 프라임 앞에다가 마이너스 MV 프라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운동량의 크기는 여전히 1대 3이 되면서 그죠? 총 운동량의 합은 총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잡은 V 프라임이 알아서 결정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분 쭉쭉쭉 양쪽에서 M을 지웁시다. 5도 지워주고 그러면 V는 마이너스 V 프라임 플러스 3V 프라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게 뭐가 돼? V는 2V 프라임이니까 V 프라임은 얼마다? V 프라임은 2분의 1 V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MV를 P라고 잡은 거니까 식은 어떻게 된 거다 결국 결론적인 식은 처음에 A의 운동량이 있었고 충돌 후 A는 왼쪽으로 2분의 1 MV 바꿨을까요? 질량 쓰고 2분의 1 V 그지? 플러스 B는 5M 그지? 곱하기 뭐다? 곱하기 여기 있죠? 5분의 3V 그러니까 5분의 3 2분의 1V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속력은 충돌한 후에 대한 얘기니까 속력은 A가 B의
그럼 뭐 아까 이게 나왔었죠, 여기? V 프라임 5분의 3 V 프라임이니까 3분의 5배 맞는 거죠. 밑에 식으로 봐도 되고. 이거 A의 운동량,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M 2분의 1 V니까 처음에는 MV였으니까 절반 됐지?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래서 5번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식 써가지고 푸는 거,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쌤이 요거. 여러분들이 식을 요거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못 쓰면 문제가 많이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질량 지우고 나중에. 그리고 이 나중 속도 V를 꼭,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식을 믿고 식을 그냥 풀어내면 나중에 V 프라임하고 V의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요거는 좀 잘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합시다. 22번으로 갑시다. 22번 보면 질량이 M자리가 있는데 속도를 안 알려주고, 정지, 꽝. 근데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된 다음에 P라는 운동량으로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 P고 충돌 전에 B의 운동량은 0이니까 당연히 운동량이 보존되면서 충돌 후에도 P로 가고 있다. 이런 설정이잖아. 풀어도 되지만 질량이 총 4M짜리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 친구를 4M짜리가 움직이는데 운동량 P를 이렇게 해서 V다. 이렇게 이름 잡아보자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P라는 운동량을 4MV로 잡은 거지. 충돌 전에도 운동량은 P여야 될 거 아니야, 총. 그지? 총 운동량은 P가 되면 되니까,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4V, 이렇게 잡아주면, 그죠? 델타 V처럼 생겼네. 4V, 이렇게 하면은, 이 운동량이 4MV니까,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충돌 전에 P만큼 있었다. 그런데, 충돌 후를 보시면, 충돌 후, A는 충돌 후, 이런 거 좀 애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 충돌 후에 지금 속력이 V야. 그죠? 그러면 이 전체 물체, 4M짜리 물체의 운동량은 4MV니까 P다. 이렇게 해서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거지만, A 하나만 똑 떼어놓고 보면, A는 운동량이 MV가 된 거지, 충돌 후에. B는 충돌 후에 운동량이 3MV가 된 거지. 물론 그거 더해가지고 4MV가 된 거지. 그러니까 A만 생각을 해보면, A는 어떻게 된 거야? 4MV였던 애인데, 4MV였던 애인데,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된 거야? MV.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면 이게 뭐죠? 델타 P 마이너스 3MV. 이게 뭐야?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건 A가 받은 무슨 양? 충격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B도 써보자고. B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죠? 정지. 나중에 얼마가 됐다는 거야? 나중에 3MV라는 운동량을 갖게 되었다. 그럼 이게 또 뭐죠? 이거는 플러스 3MV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이 누구 거? B 거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충격량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A와 B가 서로 충돌할 때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 것이고 B는 A를 왼쪽으로 밀 것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혹은 충격량의 방향이, 그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지. 같은 힘, 같은 시간을 접촉할 거니까. 아무튼간 자, 기억. 가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다. 그래야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는 거고. D는 A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라고 했습니다. 가에서 A의 속력 얼마로 잡았어 우리? 가에서 A의 속력은 여기 4V, 그죠? 나에서는 A든 B든 간의 속력이 똑같지? V로. 그래서 4배다 라고 해야 되겠네.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혹은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똑같은 말이겠죠? 똑같은 크기가 나오지, 여기 밑에. 그래서 3MV만큼의 충격량을 주고받은 거니까 우리가 지금 4MV를 P라고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4분의 3P다. 맞는 거지. 다음 23번 갑시다. 아니 목 감기가 다 안 나가지고 깔끔하게 낫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 목이 좀 이상해.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별 수 없어. 그래서 어제 20번까지 하다가 21번까지 했나? 어디까지 하다가 갑자기 아는 또 형이 저녁 먹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저녁만 먹자고 하더니 갑자기 또 술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녹음 파일이 나눠졌네요. 어쨌든 오늘도 하루가 지났어. 23번입니다. 마찰이 없나 어쩌고저쩌고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침착하게 해봅시다.
운동량 보존 알고 있지? 운동량 보존 그대로 또 써주면 되는데 뭐 얘를 뭐 MA라고 이제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갑시다. 그럼 이제 충돌 전 가해 상황만부터 보면 충돌 전 전체 운동량이라고 해봤자 A 거밖에 없지? B는 정지해 있으니까. 그래서 EMAV 이게 이제 A 운동량이고 충돌 후에도 그럼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속력이 V밖에 없어. 얘는 정지해 버렸어. 그럼 우리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아, B의 질량이 A 질량보다 2배여야 된다. 무슨 말이야? 얘가 MAMB 할 것도 없이 얘를 그냥 M이라고 하면 B는 얼마? 2M이어야 운동량 보존을 쓰면 그죠? 그래서 얘는 정지했고 얘는 2M짜리가 V로 움직이면 충돌 후에 총 운동량은 B 거 EMV가 전부고 여기서는 A 거 운동량 그죠? M 곱하기 속력인데 이게 EV니까 이러면 말이 된다는 거지. 아, 그래서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B의 질량을 EM이라고 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줬어요. A가 B, C로부터 각각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B와 C의 질량은 같다. 그러면은 C도 지금 질량이 EM이란 얘기네, 그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거지. 이거 좀 두껍게 써볼까? 얼마나 두꺼워지나? 별로네. A가 BC로부터 받는 충격량? A가 BC로부터 각각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A가 BC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어차피 충격량은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다고. 그죠? 같은 힘을 주고받고 같은 시간 동안 접촉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B와 C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말과 똑같아. 그지? 이해했죠? A하고 B 사이에 주고받는 충격량과 A하고 C 사이에 주고받는 충격량이 같다는 건 A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이 같다는 건 이 상황에서 B가 받은 충격량과 C가 받은 충격량도 똑같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B가 얼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는지를 보면 되겠지. 위에 가해서. 아이 참. B는 얼마큼? 가만히 멈춰있던 애가 어떻게 됐어요? 질량 EM이고 속도가 V가 됐잖아.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이 얼마? 아, B가 EMV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구나. 그러면 여기서 C도 A로부터 얼만큼? EMV라고 하는 충격량을 받으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내가 파랗게 밑줄 친 거.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얼마? V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어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C가 정지해 있다가 EM짜리가 V가 되면 EMV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잖아. 운동량의 변화가 그만큼이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A하고 C는 어때? 같이 움직인다고 하지. 그러면 총 얼마짜리? 3M짜리가 움직이는 거고 속도 V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충돌 후에 총 운동량이 얼마? 이거는 C 거고 C 거지 C 거. A랑 C 합친 총 운동량은 3MV라고. 그럼 충돌 전에도 어떻게 해야 돼? 충돌 전에도 3MV여야 운동량 보존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근데 C는 정지해 있었잖아? 그럼 A가 얼마? 아, 네가 3V였어야 말이 된다. 3번 해주면 되겠지. 24번 갑시다. 24번이고 질량 나와 있고 처음에 충돌 전에 운동량이 이제 P0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운동량이 이제 P0로 똑같은데 질량이 1대3이니까 속력은 뭐 얘를 3V, 얘를 V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근데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 3분의 1P 질량이 달라진 거 없으니까 속력이 얼마가 됐다? V 그러니까 속력이 어떻게? 3V에서 얼마로? V로 이렇게 돼서 3분의 1배가 돼가지고 운동량도 P0에서 3분의 1 P0가 됐다 요 얘기지. 아무튼 그렇고 B는 그러면 3M짜리인데 당연히 운동량이 얼마여야 돼?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이 P0하고 P0 이 P0랑 P0 더해서 총 2P0였던 거잖아. 그럼 충돌 후에도 총 운동량은 2P0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B의 운동량은 3분의 5P0 이렇게 돼야겠지. 근데 아까 B는 충돌 전에 속도가 V였고 그죠? 그때가 이제 3MV가 되면서 3MV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P0였던 거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똑같이 3M짜리 물체 질량은 그대로인데 P0가 그 앞에 3분의 5가 붙었네요. 그지? 그럼 속도가 당연히 어떻게 되면 돼? 속도가 아까 전에 비해서 3분의 5배. 그래서 3분의 5V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각 충돌 전속력은 A가 B의 3배다. 여기 3V고 V니까 맞는 얘기죠. 니은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5P 제로여야 되겠지. 충돌 과정에서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 어차피 뭐 운동 에너지 A는 당연히 느려졌을 거니까 감소하는 거고 B는 뒤에서 와서 때렸으니까 좀 빨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라 이거지. 그래서 얼마나 달라지냐? 물론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이제 2n분의 P적으로 하면 더 좋은데 그냥 뭐 쓰면 써볼까? 좀 귀찮긴 한데요. 써보시면 되면 그대로 하면 돼.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는 줄은 알겠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구하니까 A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더 컸지.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2분의 1 질량, 그 다음에 속력 누구 얼마 3V의 제곱이니까 이거 9V 제곱 나오는 거 3 제곱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 충돌 후에는 2분의 1 질량 그대로 M 써주시고 V의 제곱 이게 뭐겠어?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그죠? B는 역시 마찬가지. B는 이제 나중 운동량이 더 크니까 나중 거에서 전 걸 뺍시다. 그러면 증가량이 나오겠지. 그래서 B는 2분의 1이고 질량이 얼마? 3M이라는 거 까먹지 말고 그 다음에 나중 속도 여기 있네. 3분의 5V 그러니까 역시 3분의 5V의 전체 제곱 빼기 2분의 1 충돌 전에는 3M은 그대로였고 속력은 V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값 여기서 나오는 값 비교해주면 이것이 맞다고 대안하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다음 25번으로 가면 이 문제 이제 뭐 운동량 보존의 아주 이제 기본형 문제 같네요. 충돌 후에 왼쪽으로 P니까 전체 운동량의 총합은 마이너스 2P란 얘기죠. 마이너스 2P다. 그럼 여기서도 총 마이너스 2P였었다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B가 충돌 전에 왼쪽으로 얼마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 왼쪽으로 3P를 가지고 있었어야 얘랑 더해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충돌 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P이구나. 운동량의 크기니까 그죠? 크기니까 그냥 3P만 쓰면 되고 운동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3P 혹은 왼쪽으로 3P 이렇게 해주면 되고 충격량 그죠? 충격량은 누구?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A는 오른쪽으로 P로 가다가 왼쪽으로 P가 됐으니까 얼마큼 변한 거야? 변화량이 0이다 이게 아니죠.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P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 오른쪽으로 P니까 그죠?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2P다. 근데 또 크기 물었으니까 그냥 2P다. A가 B로부터 어떤 평균 힘?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고? 이게 충격량이자 충격량은 뭐?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단어는 이직밖에 없다니까 계속.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균 힘의 크기 물었으니까 부호 신경 쓰지 마시고 운동량의 변화가 2P인데 시간 걸린 시간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T초 동안 충돌한댔지? 그럼 그게 뭐가 돼? 여기 T로 지금 이걸 나눈 거지. 그러니까 F는 T분의 2P다. 맞다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5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26번 A, B 가고 있고 질량이 막 다양하네요. 그리고 운동량도 지금 PP, PEP 다양하고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또 볼까? 어느 쪽인지 또 안 알려주려고 이것들이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오른쪽 P하고 왼쪽 P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운동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충돌 후, 그러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충돌 후에도 얼마면 돼? 0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꽝꽝 붙였는데 둘 다 뭐해? 둘 다 스탑 이렇게 해버리면 충돌 후 운동량의 합도 0이니까 얘기는 아주 간단해지겠지. 근데 A가 살아 움직이고 있대. 골치가 아프군요. 근데 A가 어느 쪽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걸까? 어떻게 됐길래 2분의 1P로 이제 살아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 설마 이렇게 부딪혔는데 A가 B를 뚫고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럼 B도 같이 가야 되잖아. 밀려서 가든 끌려서 가든 하여튼. 그러면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0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지? 아하. 그래서 충돌 후 A는 어떻게 됐다? 충돌 후 A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움직였겠구나. 그러면 충돌 후 B는 당연히 어때야 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그래야 다시 그 두 운동량의 합을 구했을 때 0이 나오든 말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다음 충돌 후 일단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 방향을 결정하면 문제가 없이 이제 니네가 수월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EMP가 아니고 P 그리고 EP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충돌 후의 총 운동량은 당연히 알죠? 왼쪽으로 P가 유지가 되면 된다. 운동량의 총합. 근데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데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A와 C가 충돌한 다음에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C도 어때야 돼? A가 C를 뚫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 C도 같이 오른쪽으로 막 가야 돼요. 그지? 그러면은 충돌 전 총 운동량의 합이 지금 왼쪽으로 피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는 왼쪽으로 충돌 후에 A는 왼쪽으로 움직였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얘가 얼마래? A의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여기 있네. 5분의 2P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지금 운동량 보존 때문에 왼쪽으로 P가 이게 유지가 되면 되는 거거든. 근데 A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제 A가 충돌 후에 5분의 2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나 봐. 그러면은 C가 어때야 돼요? C가 5분의 3P 5분의 3P를 가지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죠? C도 여전히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몇 P가 되면 5분의 3P 이렇게 되면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겠지. 맞죠? 만약에 뭐 C가 충돌한 다음에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C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뭐 C가 A가 아주 강력하여 C가 오른쪽으로 이제 밀렸다. 그럼 C의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왼쪽으로 총합이 마이너스 P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좀 마이너스인 건 알 것이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C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걸 합쳤을 때 도무지 마이너스 P가 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깔끔해진 것 같아요. C도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충돌 후의 운동량은 이쪽 마이너스 5분의 P, C는 마이너스 5분의 3P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이것도 해볼까요? A는 오른쪽으로 P, 왼쪽으로 P였는데 충돌 후에 뭐랬어? A, B 방향 다 잡았으니까 우리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P라고 그랬고, 그러면 B가 얼마면 돼? 오른쪽으로 2분의 1P 이렇게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량의 보존을 다 성립시키는 거지. 풀어봅시다. 기억. 가에서 충돌 전 속력은 B가 A의 2배다. 그랬습니다. 여기 뭐 지금 같은 운동량인데 얘가 2M짜리고 얘가 M이니까 얘가 V라고 치면 이거는 2V 이랬어야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맞다고 해주면 되겠죠. 기억은 맞다. 니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뭘 구하면 되죠? 뭘 구하면 돼?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말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 뭐 혹은 A의 운동량의 변화를 구해도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걸로 잡으면 되죠. 뭘로 할까요? B 걸로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왜 이렇게 글씨가 이상하냐?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게? 나중은 플러스 2분의 1P, 처음은 마이너스 P, 뭐 V 막 집어넣지 말고 운동량. 나중은 플러스 2분의 1P였는데 처음에는 마이너스 P였죠. 그럼 얼마죠? 나중 거 처음 거 빼야 돼. 그럼 플러스 써줘야 되나? 플러스 2분의 1P에서 처음 거는 마이너스 P였다고 이렇게 빼주면 된다고. 그럼 이게 얼마죠? 2분의 3P 이렇게 됩니까? 이게 B의 운동량의 변화량.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인가? 물론 여기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던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던 가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고, 나에서 역시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지. 물론 방향은 반대일 것이고. 아무튼간 C도 한번 해봅시다. C는 충돌 후에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P. 충돌 전에는 얼마? 빼기 충돌 전 거 얼마? 마이너스 2P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니? 5분의 5분의 7P입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5분의 7P 플러스 5분의 7P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를 받았다. 그죠? 이거는 위아래 통분해주면 뭐 이 친구는 지금 얼마죠? 두 번 클릭하면 이거는 지금 얼마야? 10분의 15? 그죠? 이 친구는 얼마죠? 10분의 14. 그러니까
충격은 B가 C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나에서 충돌 후 속력은 A와 C가 같다. 그렇습니다. 나에서 충돌 후 속력은 A와 C가 같다고 했는데, 요즘 질량이 2대3이죠? 질량이 2대3인데 나중 충돌 후 운동량이 2대3이네? 그럼 속력은 어때야 돼? 속력이 같아야.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한 개, 질량 곱하기 속도 한 개 지금 운동량인데, 그대로 질량 B가 운동량에 비라는 건 속도는 똑같아야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하면 되겠구나. 27번 갑시다. 27번은 처음에 이제 좀 화면이 너무 작다. 처음에 P0, P0로 이제 움직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PA, PB가 됐다. 당연히 P0보다 PB는 더 커졌겠죠. P0보다 PA는 작아졌겠지. 이제 충돌할 때 A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을 거니까. 그래서 뭐 니은은 맞는 거고요.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그걸 어떻게 아나요? 운동량은 똑같은데 질량 안 알려줬잖아. 그럼 뭐 얘네 둘이 가다가 충돌한대요. 그럼 누가 더 빨라야 돼? 뒤에 있는 친구, 이 친구가 더 빠른 친구겠죠? 이 친구가 느려야 충돌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같은 운동량이래. 그러면은 근데 속력은 얘가 더 빨라야 된대. 얘는 속력이 좀 느리대. 그럼 질량은 얘가 좀 작고, 그죠? 얘가 질량은 크고, 이런 상황이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질량은 작고 속력은 큰 거야. 얘는 질량이 크고 속력이 작지. 이거 내가 개발한 거거든, 작년에. 이거 진짜 괜찮지 않냐? 이게 막 이렇게 써야 되잖아. 막 작아요, 커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글자 자체를 작고 크게 쓰니까 뭔가 직관적이면서도 괜찮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단 말이지. 디귿. 아직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 못 봤어요. 누가 어딘가 또 살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이런 거는 큰일 내야 되는데. 하여튼 시험은 디귿은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네. 길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휘어지고 여기는 꺾어.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28번 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인데 수업 시간에 한번 잠깐 얘기하고요. 아무튼 간에 뭐 그냥 우리는 원래 알던 거 완전 탄성 충돌이 뭔지 몰라도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B의 질량을 뭐 MB라고 놓건 뭐라고 놓건 간에, 근데 딱 봐도 이게 EMV였잖아. 근데 MV가 된 거야.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 A가 받은 충격량은 왼쪽으로 MV만큼 받았겠지. 그럼 B는 오른쪽으로 그만큼 똑같이 받아야겠지. 똑같이 받아서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B는 MV가 추가돼 가지고 이 머시기 V 이렇게 됐다 이건데, 당연히 B의 질량이 얼마라는 걸, M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MV고 EMV였다, EMV고 MV였다. 근데 그 친구들이 MV와 EMV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질량이 똑같아야 이 속도 교환, 그러니까 EV에서 V, V에서 EV 이렇게 속도 교환이 가능한 완전 탄성 충돌이 나오는 건데, 이 단순한 속도 교환까지 성립하는, 그러니까 질량이 달라도 완전 탄성 충돌은 가능한데, 지금 이 경우에 뭐죠? 까먹었다. 그 왜 추 여러 개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맨 끝에 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때리는 거 있잖아. 그 얘기 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런갑다. 물론 뭐 원칙적으로는 B의 질량을 모른다 치고 A의 충돌 전 운동량 EMV 플러스 B의 충돌 전 운동량은 MBV는 이렇게 써야 돼요. A는 충돌이 얼마?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그냥 MV 써주고, 플러스 B의 충돌 후 운동량은 MB 그대로 써준다고 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써줘서 이거 정리하면 똑같이 M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B의 질량은 M이다. 충돌 전과 후에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된다. 보통 역학적 에너지는 잘 보존되지 않지. 충돌해서 이제 소리와 마찰 때문에 열 에너지 등으로 사라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질량 똑같고 속도가 그대로 교환됐기 때문에 운동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된다.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는 당연히 뭐 MV구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 해주면 되겠다. 29번. 이 문제는 좀
이제 뭐랄까요, 뭐 상대성 이론 쪽이랑 살짝 지금 뭐랄까 좀 관련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냥 풀기에는 좀 이제 좀 뭐랄까 좀 생소한 작년인가 재작년 건데, 아무튼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가에서 충돌 후에 A와 B의 운동량 크기는 같다 그랬으니까 충돌 전에 지금 EMV만큼의 운동량이었잖아. 근데 EMV라고 하는 운동량이 충돌 전, 근데 충돌 후에 도 역시 어때? 총 EMV면 되는 건데 둘이 똑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된다? 충돌 후에 A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2분의 1 V로 움직이고, 충돌 후에 B는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이면 되겠지? 왜 그런지 알죠? 그럼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이 얼마야? MV가 되고,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EM짜리가 2분의 1 V니까 또 곱하면 EM 곱하기 2분의 1 V 하면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EMV라고 하는 운동량을 MV, MV로 나눠 가졌다라고 보는 거지. 아,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충돌 후에 A가 오른쪽으로 2분의 1 V, 충돌 후에 B는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응.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와서 그럼 또 보존되니까 이게 이제 MV로 왔다. 그럼 충돌 후에 뭐 이건 조건이 없잖아요. 이게 가에서처럼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이 MV가 보존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네 둘이 한동안에 대해서 움직일지, 뭐 얘가 반대로 튕겨 나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조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컨셉 자체가 뭐냐면 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든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든 간에 뭔가가 정지한 관측자가 이런 걸 봤다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런 충돌이 가와 같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버스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이는 버스 속에 여러분이 타 있는 거예요. 약간 상대성 이런 느낌 나죠? 버스가 너무 네모가. 아무튼 이거 보고 있었어. 가의 상황을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이는 버스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보이게? A는 이렇게 정지해 있는 걸 보이겠지? B는 어떻게 보일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고 있으니까 V로, B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지. 즉 무슨 말? 위에 가와 나는 관측자만 다르고, 그죠? 관측자만 다르고 결국엔 뭐다? 같은 상황이다. 하나의 상황이다. 하나의 상황. 하나의 사건이다. 상대성 이런 느낌이 물씬 나지? 아, 그렇구나. 그럼 뭐야? 결과도 같아야 된다. 그죠? 결과도 같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2분의 1 V로 그럼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데, 그러면은 B가 오른쪽으로 충돌 후에 B가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그걸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이면서 봐버리면 B는 어떻게 보일까? 정지해 보이겠네요. 바로 그거야. 그지? A는 오른쪽으로 2분의 1 V로 움직인다는데 내가 V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봐버리면 A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2분의 1 V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겠지? 상대 속도.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 좀 요상한 문제지?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 30번. 아주 귀찮은 문제죠. 운동에너지를 써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물론 2n분의 p제곱이라는 식이 있는데 그건 수업 시간에 같이 하고요. 아무튼 간에 A와 B가 있다. 운동량 보존, 그러니까 총 운동량의 합은 일정해야 된다. 여기 쓰면 어떻게 쓰면 될까? 충돌 전에 A는 플러스 2, 3은 6, 그죠? 오른쪽으로 질량 곱하기 속도. B는 마이너스 B의 질량 모르고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 값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고,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A는 어떻게 돼도 2 곱하기 1 하니까 플러스 2겠지? 그 다음에 B는 더하기 B의 질량 모르고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사실 여기서 이제 A가 받은 충격량이 마이너스 4죠? 2, 3은 6에서 2는 2 됐으니까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인데 그냥 괜히 이제 뭐 직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뭐 정성적으로 풀을 수 있으니까 B는 어때? 운동량의 변화가 왼쪽으로 이었다가
오른쪽으로 사니까 속력만 해도 어때? 플러스 6만큼 변했죠? 근데 운동량의 변화가 마이너스 4가 라고 크기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 충돌했으니까 충격량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래서 B의 질량은 얼마다? 3분의 2 kg이면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곱해지면서 곱하기 플러스 6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플러스 4라고 하는 충격량이 나올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같아진다.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B의 질량이 3분의 2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뭐해? 좀 귀찮지만, 그죠? A의 운동에너지를 다 더하라고? 다 더하랍니다. A의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B 거 운동에너지는 방향이 없어, 그지? 그냥 편안하게 더해주면 되는 거지. 2분의 1 mv 제곱 이게 뭐야? 처음에 이 친구 문제에서 말한 2k 가가 되겠죠. 2가가 되겠지. 뭐 나도 이렇게 써준 다음에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이제 4번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뭐라고? 운동에너지 2K는 2m분의 P제곱으로 구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 31번. 이거 좀 이제 방심하거나 조금 파악을 잘 못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A가 P라는 물체를 밀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물체를 이렇게 가까이 껴놨다가 용수철로 껴놨다가 또 탕 해가지고 분리하는 뭐 이런 식의 문제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사람이랑 물체일 뿐이고, 어쨌든 한 덩어리인 물체가 있었는데 그 물체가 두 개로 이게 사람이냐 뭐냐. 사람과 물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뭐 충돌 전 혹은 이제 분리 전에 총 운동량은 0이었던 거잖아. 근데 그게 유지가 되려면 이 날아가는 물체의 운동량과 이 사람의 반대방으로 뒤로 밀리면 사람이 뒤로 밀릴 거 아니야. 사람이 뒤로 안 밀리고 물체를 앞으로 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물체가 앞으로 날아간다는 건 어떤 운동량을 가질 거란 얘긴데, 그럼 사람도 어떤 운동량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야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개념. 그런데 질량이 또 어때? 2m과 m으로 2대 1이라는 거.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둘이 분리가 돼가지고 운동량이 0이었던 애가 분리돼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그 운동량을 만들면서 날아갈 건데, 질량이 2대 1이면 속도는 1대 2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게 P를 확 던졌을 때 A가 뒤로 밀리면서 A와 B 사이가 다시 A가 P를 왜 하필은 물체가 P야? A가 P를 오른쪽으로 밀면서 A가 왼쪽으로 밀리잖아. 그러면 A와 B 사이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야. 그때가 언제일까? 요거지 요거. 이게 뭡니까? T0분의 L. 그러니까 T0분의 L. 이걸 우리 그냥 V라고 합시다. 그래서 V는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V는 T0분의 L이라고 이제 우린 기준을 이렇게 잡겠다. 여기도 마저 해놓지 뭐. 이렇게 그래프 있는 김에. 그러면 어때? T0 똑같이 걸렸는데 얼만큼? 여기 이게 3.5L이죠? 그러면 여기를 V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 1.5V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속도가 아무튼 그래서 기억해 봅시다. 이제 P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속도 V가 왜 생겨? A와 B 사이 거리가 왜 V로 멀어져? 아직 B는 아무런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A 혼자 뒤로 V로 밀리니까 A와 B 사이가 V로 밀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 P라고 하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갈 건데, 문제는 아까 내가 뭐랬어? 질량이 2m이고 m이니까 A가 뒤로 V로 밀릴 거면 P는 정말 P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2V로 밀려야 될 거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A로부터 나는 충격량의 크기니까, 그럼 질량 곱하기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그래서 2V에다가 T0분의 L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맞다. P와 충돌 후 O에 대한 그죠? 우주 공간의 한 점에 대한 그러니까 정지 좌표에 대한 B의 속력은 이라고 불렀으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A와 B 사이의 거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A가 V로 멀어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순간 1.5V로 멀어진다는 건 물체를 B가 안았을 때 물체한테 P와 B가 하나가 됐을 때 이 친구들이 뒤로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그 속력이 얼마다? 2분의 1 V였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 이렇게 A는 왼쪽으로 V로 밀리고 B는 물체를 받아서 물체와 함께 오른쪽으로 2분의 1 V로 밀리니까 결론적으로 1.5 V로, 그죠? 1.5 V로 멀어지는구나, 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O에 대한 B의 속력은 2분의 1 V란 얘기죠. 이거는 A와 B 사이에, 그지? 상대 속도고 5점에 대한 건 2분의 1 V니까 아까 T0분의 L 요거 2분의 1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디귿을 좀 많이 애들 틀릴 수 있는데 틀릴 가능성이 꽤 높죠. B의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어쨌든 P라고 하는 이 물체는 이 A의 손을 떠나면 이제 뭐만 하면 돼? 이제 P와 B의, 그죠? P와 B의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보존만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이 물체는 날아가는 동안 속도가 아까 얼마였죠? 내가 지웠는데 속도 2V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P의 운동량, 충돌 전 운동량은 M에다가 2V를 곱한 거고, 그때 사람 B는 가만히 있었지. 그대로 0이죠. 그것이 충돌 후에 한 덩어리, 그죠? 그러면은 뭐 P의 물체 질량은 M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MB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가 된 물체. 그리고 속도가 얼마가 된다고? 아까 했는데 속도 1.5V요. 이거는 A와 B 사이의 상대 속도고, 여기 있죠?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속도 2분의 1 V. 그래서 여기 뭐야? 2분의 1 V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B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3M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는 3M이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3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뭐 궁금하시면 또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